2015년 류현진이 어깨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르자 여러 언론에서 대드함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깨 관절하순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리스크가 있음에도 수술을 결심했고 재활하는 도중 불편함을 느끼면서 복귀는 더 늦어져 2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단 한 경기 등판에 그쳤던 류현진. 투수에게는 치명적인 어깨 부상이라 예전처럼 던지는 건 불가능하다는 비관적인 시선까지. 아마도 이때가 프로 생활을 시작한 후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겁니다. 2017년 5선발로 시즌을 시작해 첫 4경기에서 4패, 평균 자책점 4.64, 21.1이닝 동안 홈런을 6개나 허용하면서 POPS 0.89. 확실히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죠. 5번째 등판에서 힘겹게 승리를 따내기는 했지만 전반기 3승 6패, ERA 4.2. 구단과 보직 관련해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했고 결국 24번의 선발 등판 중 6이닝을 넘긴 게 고작 8번. 그리고 디비전, 챔피언십, 월드시리즈 모두 엔트리 탈락. 큰 부상에서 돌아온 첫 시즌 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긴 했는데 퀄리티 스타트를 밥 먹듯이 하던 류현진이 아니었죠. 하지만 6년 계약이 끝나는 2018 시즌 1006경기에서 3승 무패, ERA 2.12, 피안타율 1할 오픈 4리, POPS 0.543. 메이저리그에서 뛰면서 가장 좋은 출발을 보여준 시즌이었는데 사타구니 부상으로 100일 넘게 자리를 비운 그는 8월 중순 복귀에 9경기에 나와 4승 3패, 평균 자책점 1.88. 정규 시즌 모습도 놀라웠지만 디비전 시리즈 1차전 선발로 나와 7이닝 동안 볼넷 없이 4피안타 무실점. 압박감이 차원이 다른 가을 야구에서 보여준 엄청난 피칭. 이후 챔피언십과 월드시리즈에서 부진하긴 했지만 2018년 홈에서 아주 훌륭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부상 이후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들에게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 시즌. 물론 꾸준하게 오래 던질 수 있느냐를 증명하지 못했죠. 결국 내구성이 발목을 잡아 FA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파잉 오퍼 수락. 대부분의 선수들이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하는데 류현진 입장에서는 FA 시장에 나와도 내구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연봉 179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거기에 새로 계약하는 팀은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과 국제 유망주 보너스풀까지 원 소속팀인 다저스에게 넘겨줘야 했기에 이 부분이 몸값에 불리하게 적용될 거라 생각한 보라스 코퍼레이션과 류현진은 고민 끝에 FA 재수를 선택했죠. 그리고 운명의 2019년 시범 경기에서 15이닝 동안 볼넷을 단 한 개도 내주지 않더니 개막전 선발로 나와 6이닝 동안 볼넷 없이 4피안타 1실점. 두 번째 등판에서는 7이닝 6피안타 2실점, 시범 경기 포함 28이닝 동안 볼넷을 내주지 않았던 그는 세 번째 경기에서 천적 폴 골드슈미트에게 볼넷을 내주고 사타구니 부상으로 1.2이닝 만에 강판. 그리고 부상자 명단에 들면서 건강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열흘 만에 복귀했는데 3월과 4월 3승 1패, 평균 자책점 2.96. 5월 6경기에 나와 5승 무패, 평균 자책점 0.59. 애틀랜타를 상대로 93구 완봉승, 다음 경기 7.1이닝 노히터, 32이닝 연속 무실점. 2010년 우발도 히메네즈 이후 처음으로 개막 후 첫 11경기 모두 2실점 이하. 5월까지 9이닝당 볼넷 0.62. 5월 한 달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1100개가 넘는 홈런이 나올 정도로 역대급 홈런 페이스였는데 이 와중에 피홈런 없음. 5월 내셔널리그 이달의 투수 선정. 6월 첫 경기에서도 7이닝 3피안타 무사사고 무실점으로 다승, 평균 자책점 리그 1위. 그리고 호투가 계속 이어지면서 ERA가 1.26까지 내려갔고 6월 마지막 경기에서 7실점하며 평균 자책점이 1.83으로 크게 올랐지만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올스타전 선발 투수. 참고로 아메리칸 리그는 저스틴 벌랜더가 선발로 나왔죠. 사실 전반기 성적도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5경기에서 2승 무패, ERA 0.53. 그래서 8월 11일까지 성적이 22경기 선발로 나와 12승 2패, 평균 자책점 1.45, 142.2이닝 17볼넷, 121 탈삼진, 실점을 허용한 이닝 18이닝. 시즌 초반도 아니고 20경기 넘게 선발로 나왔는데 평균 자책점이 1.45. 다른 것도 대단하긴 했지만 특히 평균 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역사에 남을 만한 수준. 5월 13일 워싱턴을 상대로 8이닝 무실점 이후 3개월 동안 평균 자책점 1점대를 계속 유지했죠. 전반기 1점대 평균 자책점도 류현진이 유일했고 8월 11일까지 1점대 투수는 리그 전체 류현진 뿐이었습니다. 2위와의 격차도 상당했죠. 여기서 놀라운 수치가 바로 조정평균 자책점. 2019년은 관중을 끌어들이기 위해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공인구를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홈런이 폭발했던 시즌. 리그 평균 득점이 상당히 높았던 시기라 조정평균 자책점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죠.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더 체감이 되실까요?
페드로와 매덕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닝과 탈삼진을 비교하면 차이가 나긴 했지만 평균 자책점만 본다면 류현진이 얼마나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개막 후 22경기 선발 등판 기준 평균 자책점 순위 한번 보시죠. 투구 타저, 타고 투저를 떠나서 일단 평균 자책점이 사기 수준. 바로 이 시기 내셔널리그 싸이 영상이 유력했던 투수가 바로 류현진, 심지어 MVP 후보로 뽑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선수가 이 정도의 성적을 메이저리그에서 올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놀라움을 넘어 얼떨떨한 감정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뭐 이런 느낌. 불같은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들 사이에서 평균 90마일 수준의 스피드를 가진 선수가 모든 구종을 잘 섞었으면서 일정한 릴리스 포인트에서 던지고 커맨드까지 좋아 볼넷을 내주지 않으면서 땅볼을 유도해 장타를 억제하는, 한마디로 타자를 유혹할 줄 아는 투수였죠. 하지만 다음 경기에서 5.2이닝 6피안타 4실점, 4.1이닝 9피안타 7실점, 특히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패전 투수가 되며 홈경기 무패 행진이 끝났고 두 경기 전까지 1.45였던 평균 자책점이 양키스전 이후 정확하게 2.0,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도 4.2이닝 7실점하며 2.35까지 3경기 만에 거의 1점이 올라가면서 싸이 영상 레이스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솔직히 이때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는데 9월 그래도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019년 14승 5패 평균 자책점 2.32, 182.2이닝 24볼넷 163 탈삼진, 9이닝당 볼넷 1.18, WHIP 1.01, ERA 플러스 179, WAR 4.9, 싸이 영상 투표 2위. 사실 8월 초까지만 해도 류현진과 슈워저의 레이스였는데 후반기 7승 1패, ERA 1.44, 미친 활약을 보여준 디그룸에게 밀렸습니다. 2000년 이후 19년까지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선수들 중 2005년 로저 클레멘스, 2015년 제 그레인키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싸이 영상을 수상했죠. 200이닝을 넘기지 못한 것이 불안하다고 볼 수는 있었지만 만약 1점대 평균 자책점을 유지했다면 싸이 영상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있었을 텐데 말이죠.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가 아쉽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점 전체 1위, 우리나라 선수가 평균 자책점 1위에 오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공을 던지는 커맨드가 절정이었던 시즌, 그리고 볼베아까지 영리하게 구사하면서 앞으로 다시 보기 힘든 한국인 투수의 최고 시즌이었던 류현진의 2019년. 이런 투수 또 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